안녕하세요. 세계복음화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를 섬기고 있는 김용식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곳이지만 오늘은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 에스와티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스와질랜드라 불리우던 나라였는데 약 4년 전 왕의 생일 행사에서 국명을 스와질랜드에서 에스와티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과거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유럽의 스위스와 나라 이름이 혼돈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외국에서 이 나라로 우편과 택배를 보내면 스위스로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와티니는 스와지인들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마지막 왕정 국가로 왕이 실제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에스와티니는 남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인 소왕국입니다. 현재 영토는 우리나라 강원도의 크기이며 서고 동저의 지형으로 서쪽은 해발 1800m의 높은 고지대이며 동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면서 날씨가 덥고 가뭄이 잦으며 말라리아 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지역인 만지니와 수도 음바바네에 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단일 화강암 바위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베베록이 있습니다. 언어는 시스와티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흰 코뿔소가 서식하는 나라입니다. 에스와티니에서 동굴벽화나 석기들이 발견되면서 신석기 때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의 주민들과 지금의 스와지인의 직계조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고대의 북부 아프리카와 중화 아프리카에서는 상형 문자와 철기 문화를 가진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등에서 왕국이 존재하면서 다른 대륙들과 교역을 하였지만 남부 아프리카는 짐바브웨를 제외하고 국가의 형태를 띠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역 초기 정착민들은 코이산 어군, 즉 부시맨들이 살았는데 AD 4세기부터 중화아프리카의 철기 문화를 가진 반투 종족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땅들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반투 계열의 소토와 응구니 부족이 대대적인 남하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토 부족은 레소토 왕국을 세우며 정착하게 되었지만 응구니 부족은 숑과 줄루, 코사, 음지지, 현재 남아공에 정착하고 엠보 응구니가 에스와티니에 정착하게 되면서 지금 스와지인들의 직계조상이 됩니다. 에스와티니는 17세기까지 엠보 응구니 부족의 시족사회였다가 18세기에 들라미니 1세가 마함바의 도읍을 정하면서 최초로 이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왕인 응구니 3세 때부터 정식 국명을 강간해라고 칭하였고 사람들을 부를 때는 바강간해라고 칭하였습니다. 현재도 주변 사람들은 이곳 에스와티니를 강관해 또는 바강관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관해를 건국한 들라미니 1세 때부터 현재까지 에스와티니는 이두 정치의 형태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두 정치는 두 개의 머리, 즉 두 명의 권력자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 구조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사람들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기에 왕이 죽으면 다음 후계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내이자 후계자의 어머니가 한동안 섭정을 하다가 후계자가 장성하게 되면 권력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왕모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왕과 함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왕을 사자로 상징하여 은괴냐마, 왕모를 코끼리로 상징하여 은둘로 부가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재 왕궁과 국회의 정문에서 이 그림과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00년의 짧은 나라의 역사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5명의 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소부자 1세이자 숑숄러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이때부터 여러 시족들이 유입되면서 통일왕국의 초석을 닫게 되는데 그는 다른 민족들과 싸우기보다 타협과 대화를 선택하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수도를 마함바에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발전한 만지니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선교 역사에서 소부자 1세를 다시 다루겠지만 그가 죽기 전에 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현실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왕이 소부자 1세의 아들 음수아티 2세입니다. 그는 스와지라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국명을 강관에에서 스와질랜드로 바꾸게 됩니다. 음수아티 2세는 평화주의자였던 아버지와는 달리 야심가였으며 전쟁과 외교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고 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중앙색이 현재의 에스와티니이며 초록색 부분이 음수아티 2세가 정복한 땅입니다. 남아공 음푸말랑가 주와 림포포 주까지 정복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옛 스와지인들의 땅이었던 음푸말랑가 주가 지금의 에스와티니보다 더 크고 에스와티니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스와지인들이 음푸말랑가 주에서 남아공 국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소부자 1세는 협상과 대화로 여러 부족을 유입시켰다면 음수아티 2세는 전쟁으로 굴복시켜 부족을 유입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왕은 음반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복 형제인 후계자가 일찍 죽는 바람에 왕이 되었는데 그는 당시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음수아티 2세가 정복한 땅을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들에게 금을 받고 팔게 됩니다. 백인들은 왕에게 임시 임대라 속이면서 영구 판매로 명시된 문서를 주었고 결국 크고 비옥한 땅들이 백인들의 속임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당시 남아공은 보호전쟁이 한창이었는데 스와질랜드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많은 땅들의 통치권을 잃게 되고 결국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음반제니 왕은 그나마 남은 영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경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사실상 이때부터 스와질랜드는 모잠비크와 남아공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음반제니 왕은 스와지인들에게 판매자라는 별명으로 셀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왕은 지금 왕의 아버지인 소부자 2세입니다. 소부자 2세는 아버지 음관의 5세가 사망할 당시 태어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21년부터 1982년까지 61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오랜 기간을 제외한 군주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당시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의 방식대로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으나 1968년에 영국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인 1973년에 왕이 비밀리에 사병을 양성해서 직접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입헌군주제에서 전제군주제로 바꾸게 되면서 헌법을 중단하고 입법부 해산, 정당활동 금지로 절대군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려시대의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호족 가문의 딸들과 정략결혼을 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듯이 소부자 2세도 숱한 정략결혼으로 100명의 아내와 500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4분의 1이 들라미니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의 왕인 음수아티 3세입니다. 음수아티 3세는 그 아버지의 210명의 아들 중에 67번째 아들입니다. 이 왕은 초석을 닦아놓은 아버지의 업적 위에서 엄청난 기행을 더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비난과 압박으로 그는 아버지가 해산시킨 의회를 복구하지만 정부 내각인 국무총리와 장관을 직접 임명합니다. 거기에다 과거 한국의 유신 때와 같이 95명의 국회의원 중 30명을 왕이 임명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만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됩니다. 에스와티니는 현재 매년마다 두 행사가 크게 진행되는데 여성 중심의 행사로 갈대축제, 남성 중심의 행사로 인꽐라가 있습니다. 갈대축제는 1940년부터 매년 전국에서 8만 명의 젊은 여성들이 처녀성을 기념하기 위해 크고 긴 갈대를 들고 행진합니다. 그런데 1999년부터 갈대축제는 왕의 여자를 뽑는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상의를 탈의하고 왕 앞에서 정열적인 춤을 추는데 대여섯 살 어린이부터 20대까지 참여하면서 전 세계 인권단체, 어린이 구호재단,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대축제로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전통축제가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한 권력자에 의해 세계적인 엽기 이벤트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왕에게는 16명의 왕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갈대 축제를 통해 왕비로 간택되는 나이가 모두 미성년인 10대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왕비는 왕실의 원로나 부족장들이 정해주고 셋째 왕비부터는 왕이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은 셋째 왕비가 하게 됩니다. 국왕은 매년 왕비를 맞이하지만 왕비는 경호원이 지키는 호화주택에서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중 허락되는 외출은 1년에 한 번 미국에 가서 쇼핑하는 것이 전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왕비는 법무장관과의 불륜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왕비들은 왕의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견디지 못해 영국이나 주변 나라로 망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 행사는 남성 중심의 인과알라입니다. 이 행사는 12월과 1월 사이 3주간 진행되는데 에스와티니의 송구 영신 행사라 볼 수 있으며 영적 쇄신과 정화라는 의미로 진행됩니다. 이 행사가 진행될 때 왕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3주 동안 천막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비밀스러운 의식들이 진행되는데 모든 의식은 극비입니다.